걔의 문제지. 걔 성격이 문제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적한 걸 봤다면 네. 나도 저렇게 해서 이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 팬들이 걱정하는 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적이 되면 선수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야 땡깡 피우니까 다 되네? 이게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면 보편화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선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그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이적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훈련 분참은 그냥 첫 번째 훈련 분참, 디폴트야. 두 번째 SNS. 난 그런 선수들은 사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팀 분위기에 치는 선수는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에이전트들도 뭔가 기회가 있으면 이게 한번 땡기자. 그렇지, 본인도 지금은- 에이전트 피를 받아야 되는데. 에이전트 얘기는 그런 거지. 야 이번에 이적할 타이밍이야. 다음에는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다 받아줬고 우리 조금 다 받아줬어.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원 소속 팀이 안 뜨뜻매직을 되네. 하나? 야, 한번 그럼 강하게 가자. 한번 강하게 보여줘야 돼. 그 저희가 지난번에는 오리를 먹었고 아 좋아요. 아, 네. 아, 그때 맛있었죠?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지지난주지, 맞아요. 지지난주. 네. 원래 그게 이제 제 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는 괜찮나요? 아, 예, 뭐. 원래 이제 축구 뒷담화 고정 멤버가 덕현이었는데 이제 덕현이가 코로나 이슈로 형철이가 왔었습니다. 근데 형철이한테 덕현이라고 많이 하죠. 마음속에 덕현이가 많다. 아, 덕현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저 형철입니다. 아, 맞다. 형철이지? 뭐 일부러 매기는 거야? 제가 마실게요. 아니, 그때 그 오기 전에 네. 덕현이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네. 그래서 아, 덕현이가 코로나 걸려서 격리 중이래. 아, 좋겠네. 부럽네.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제 네. 형철이한테 주다가 말이 헛나온 거지. 어? 덕현아 이러고 뭐라 그랬니 내가 그때. 이제 30대니까. 이런 말씀 하시고. 내가 덕담 느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치. 네, 그러셨죠. 지원 형이 지금 100% 컨디션이 아닙니다. 뭔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진짜 덕현이가 와서 어? 형철이랑 덕현이를 봤을 때 그 누가 더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신가요? 어, 형철이가 약간 거의 근데 비슷하신 나는 분이에요. 이상하게 나는- 어려운 데가 있거든 형철이가. 그치. 약간. 야, 그죠. 나이가 어리. 그래서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어려운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약간 외모가 주는 느낌이 또 그 있잖아. 스타일이 그 군대 있을 때 네. 약간 소대장을 접하는 듯한 느낌? 나는 분대장인데 네. 그 소대장을 접하는 느낌 있지 약간. 있죠. 약간 FM스럽나? 형철이가? 뭔가 말로 형용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좀 FM스러운 면이 있죠. 있죠. 굉장히 계획형이고. 그렇지. 예. 근데 저는 이제 계획 1%. 약간 그 돌발인이죠. 아이고 저는 그냥 약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느낌이 아니 좀 그리고 강해가지고.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부침성이 있어. 그러니까 덕현이가 훨씬 네. 더. 약간 만만하게 막 얘기를 해도 그치. 그냥 쉽게 속마음을 막 또 털 것 같고 그냥 네. 아니면은 뭐 기분 나쁘면 바로 또 기분 나쁘다고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형철이는 그만큼 이제 속이 깊다고 또 해야 그치. 되겠지. 속이 깊고 아마 우리는 그냥 여기서 뇌에서 뭐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 네. 그게 아니고 형철이는 뭔가 한번 한번 이제 필터링을 섞고. 좀 네. 해서 나오지 않을까. 좀 신중한 스타일이다. 그런 개념으로 신중한- 따지면 이제 신중한- 주원이 형 같은 사람은 뇌가 혀에 있는 스타일이죠. 그냥 바로 말하는 사람은 예. 바로. 말투 신경 이런 것도 안 거치고. 그런 거 한 거죠. 뇌가 없는 거 아니야? 그쪽도 좀 있어요. 혀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래서 덕현이는 약간 그런 그 형들이 저도 이제 덕현이보단 위니까 약간 금방 편해져서 이 새끼 저 새끼에도 금방 저기 하는데 형철이한테는 좀 욕하면 안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아니 있어요.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형철이가 나이 들었을 때는 놀라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는 이거 막대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나이를 딱 보면 그냥 부침성 있게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약간 거리를 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약간 이렇게 얘 이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인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형철이가 또 막 부침성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고. 가까워지면 형철이가 자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러는 거를 본인이 이제 좀 아무래도 나이가 본인이 어려서 좀 예의를 갖추다 보니까 그 형들한테 대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현이 형이 영주 형 처음 봤을 때는 약간 그 덕현이 같은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형철이 같은 느낌이었나요? 영주 처음 봤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예술이죠. 일단 지금하고 외모가 완전 달랐고 덕현이 어. 느낌이 강했지. 그런가요? 덕현이 이미지도 아니고 이렇게 안경 쓰고 네. 이렇게 좀 총명한 오! 스마트한 똘똘이 스머프 같은 똘똘이? 이미지였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말을 딱 꺼내니까 아닌 거야. 그리고 나는 형들한테 좀 뭐라고 할까? 앵긴다고 하나? 그런 그렇지. 스타일이라서. 좀 이렇게 애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연이야. 약간 이제 스타일이야. 이런 느낌? 그런 스타일이라서 부침성도 좋고 그쵸. 말도 재밌게 잘하고 네. 술자리에서 분위기도 잘 타고 그치. 맞아요. 네,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되게 똑똑하고 그랬어. 옛날엔 그랬어. 한때는 그랬어. 예전에는. 어. 저희가 여기가 얼음 생맥이랑 얼음 생소맥이 있습니다. 얼음 생소맥은 저는 되게 생소한 메뉴인데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가 봐요. 혹시 그럼 술을 주종을 뭘로 가실까요? 생맥 소주만 먹어야 먹어. 소주를 먹어. 그러면 소주 가시고 왜냐면 나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럴 때는 소주에 고춧가루를 팍 타고 그치. 네. 소주에 좀 뜨끈한 오뎅탕. 오뎅탕 네. 주신다니까 우리가 고춧가루 좀 좋죠. 차서. 형은 뭐 하실래요? 저는 생맥 먹고 네. 그 다음에 2부 때 생소주로 가겠습니다. 생소주로? 저 그러면 일단 생맥 스타트 생맥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 생소맥 생소맥. 여기 시그니처를 또 먹어봐야 되니까 오. 건강해라 형철아. 똑같이 해줘야지. 맞아 뒤집어서 해야지 리버스로. 감사합니다. 네. 이거 맛있다. 야 시원해 좋다 이거. 이거 맛있다. 오. 와, 한 손으로 되게 힘들 텐데. 아유 떡볶이도 이게 시그니처. 네, 여기 오 시그니처 맛있겠다. 메뉴고 여기가 치킨, 떡볶이, 파스타 와.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치떡파. 야.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네, 하나 사진을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간장. 아유, 오. 감사해요.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음. 형님 여기 간장 일단 드릴게요. 자 여기 안주도 왔으니까 네. 한잔 가시죠. 한번 짜줘. 젓가락 드릴까요? 젓가락 갖다 주신대. 있어. 자. 맥주가 엄청 시원해. 사장님 죄송한데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없어요? 예. 진짜 형 진짜 이거 뭐 이거 퍼포먼스 하면 가나요? 고춧가루 이거 국물에 좀 타면 좋으니까. 뭐 좀 매콤하게 팍 넣을 수 있는 거 없나요? 이게 좀 형님 지금 약간 감기 기운 딱 음. 떨어내는데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음. 그 라면에 청양고추를 엄청 풀어서 그냥 끓여 먹거든요. 진짜 그것도 맵게. 좋아. 그것도 그래서 좋아. 그냥 진짜 막 땀 나고 네, 막. 땀 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뭔가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몸 괜찮아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의학적으로도 아마 그게 효과가 좀 있는 걸걸? 아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 아니 그럼 아니, 지현이 형 가기 전에 카타르 고추 몇 개 줘. 인생을 새로 살게 되더라고. 죽어요 그거는.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네. 저희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MZ 세대 뭐 MZ 세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정작 MZ 세대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러지만 MZ세대 뭐 새맑은 곳에 MG 새말 금고. 근데 MZ가 사실 말도 안 되게 넓은 폭이더라고요. 80년대생도 MZ 세대예요. 81년생부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폭이 너무 넓어서 그렇지만 근데 흔히 이제 뭐 언론이나 그런 데서 MZ를 얘기했을 때가 조금 요즘 세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겨울이 적시장입니다. 근데 MZ 세대라고 불리는 축구 선수들이 최근에 이적을 할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훈련 불참. 최근에 그리고 너무 많아졌어. 최근에 되게 많았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아직 이적은 안 됐지만 카이세도 훈련 불참하고 SNS에 글 쓰고 그다음에 첼시로 그랬대? 네, 첼시로 이적한 무드릭도 샤타르에 있을 때 아스날 가고 싶다고 계속 SNS에 아스날 보고 있는 거 올리고 음. 그다음에 앤서니 고든 응. 지금 뉴캐슬 이적하는데 또 훈련 불참. 네. 이게 약간 생각해 보면 아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봤을 때 야 저건 뭐 계약도 있는데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MZ세대 특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네. 개 특징. 그 인간의 특징이다. 세대를 묶을 수 없다. 나는 그냥 NG세대지. 이제 NG다 NG. NG. 카이세도는 개 문제고 네. 아무리 그 세대라 그래도
나 우리 아들은 또 그 밑에 세대일 거 아니야. 더 아래. 그래도 다 생각이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거 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걔 문제지. 걔 성격의 문제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적한 걸 봤다면 네. 나도 저렇게 해서 이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 팬들이 걱정하는 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적이 되면 선수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야, 땡깡 피우니까 다 되네? 사실 생각해보면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항명을 했을 때 어지간한 팀 아니고서는 그거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전에 바이언처럼 무슨, 야, 너 2군으로 내려가. 이런 팀 말고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 축구 봤을 때나 뭐 K리그로 봤을 때 이런 경우, K리그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상태고. 거의 없죠. 오히려 선수가 남겠다는데 팔아버리죠. 윤빛가람도 그랬잖아요. 아. 기자들 와가지고 그 성남 이적 결정되는데 어떠세요? 저 성남 가요? 근데 이랬잖아요. K리그는 선수들이 모르는데 이적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잖아. 나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았고. 형일이 형도 그때 얘기했었잖아. 방송에서. 나 몰랐다고. 그거는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아니 카이세도는 네. 미리 인사했잖아. 거기다 뭐 썼잖아. 아무튼 나오는데. 이적이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구단에서 자체 약간 징계성 뭐 이런 거 안 받았나? 약간 느낌이, 야, 휴가 줄 테니까 너 쉬고 와. 경기 뛰지 마. 대신에 우리 넌 안 팔아. 이런 상황인데 아마 서울 모르긴 몰라도 그 팬들이나 브라이튼 팬들이나 구단에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열받지. 엄청 열받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 축구에 대한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아. 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구단에서 충성심을 보여주고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 구단보다는 약간 한 단계 높은 레벨의 축구를 보여주니까 좀 더 높은 구단에서 이 선수에게 맞는 이적료를 주고 네. 그 이적료로 기존 구단은 경쟁적인 이익을 보고 나는 더 큰 무대로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지 못하면 축구 세계가 좁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다시 만나고. 결국은 너 고향 팀이 샤흐타르야. 네가 프리미어리그 어디 돌더라도 결국 막판에는 샤흐타르로 돌아올 수 갈 있기 텐데. 때문에 맞아. 이거 마무리를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살면서 어디에 소속됐던 간에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건 축구뿐만이 아닌 것 같아. 그치. 인간관계도- 잘 못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수 개인의 이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땡깡 부려서 이적하는 선수. 근데 이게 이번 한 번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매번 만약에 뭐 예로 들자면 네. 무드릭이 첼시에서 어디로 이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땡깡을 부린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 그런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비교할 때 이 선수를 영입해야 돼? 야, 이 선수 클럽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떨어져. 결국은 지 원할 때 우리 뒤통수 때리래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 개인을 위해서 마무리가 좋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네, 자기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거와 다른 거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야, 이번 버스 놓치면 다음 버스는 안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선수들 보면은 딱 버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버스. 네, 무슨 얘기냐면 무드릭 입장에서는 네. 내가 탈 버스가 자꾸 근데 무슨 그래, 왜 형 첼시 선수 얘기해. 아니, 칸셀로 그럼- 얘기하자, 칸셀로. 왜? 여기 첼시 팬이 있는데 첼시 얘기해야지. 첼시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무드릭 잘하더라. 네, 잘해요. 잘하죠. 잠깐 잘해요. 나왔지만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 있더라. 저는 무드릭 하는 거 보고서 비록 첼시에 가긴 했지만 아르테타가 보는 눈이 있긴 하구나. 그래. 보고서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은데? 생각하는 아스날 팬들이 많더라고. 보는 눈이 있네. 수비가 할 때 리커버리하고 이럴 때 수비 가담을 안 하더라고. 그거는 좀- 그래갖고 한 90분 경기는 보긴 네, 봐야겠구나 네. 몇 경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진 게 있더라고. 그렇죠. 이게 잘 가리키면. 조르진이 아스날 조르주니어요? 아스날 아스날하고는 잘 어울리겠는데. 에이, 그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진짜. 형이 그건 너무하신 얘기 아닙니까? 조르진유가 진짜 형 아스날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맞죠? 지금이 타이밍인가 보지 뭐. 조르진유 솔직히 말해서 바르셀로나랑 어울려. 조르진유는 온 버스를 탄 거야. 조르주니어 잘할 것 같은데 아스날에서.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무드릭을 예로 든 거는 네. 그 아스날이라는 버스가
이번에 오지 다음에 안 올 줄 알았던 거지. 아 그렇죠. 근데 첼시라는 버스가 왔잖아. 맞죠. 그러니까 첼시를 탄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단주와 같은 경우에도 에버튼하고 거의 다 돼서 야 내가 지금 비아레알에서 뛸 기회가 없으니 에버튼이라는 버스가 왔어. 그래, 자 지금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토트넘이 찌르니까 이 버스도 오네? 그럼 이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이거는 어떤 세대 특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는 맞아요. 게 좀 맞다. 네, 맞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그 얘기는 한 번 있지 않았었나요? 무리뉴가 예전에 체흐나 존 테리, 드록바, 램파드가 있었을 때는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전사들이 모여있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 왔을 때는 라커룸에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즘 세대라는 표현이라고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도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뉘앙스를 한번 비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세대가 나쁘다, 이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단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것도 역시 선수마다 다른 게 가장 크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축구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그치, 않아서 맞아. 저도 사실 이제 너무 형님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 포지션이지만 이제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엄청 많거든요. 특히 뭐 막 97년생, 뭐 8년생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생각이 정말 다르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좀 있죠. 그 친구들 보면서 복장이 서진 적은 있나요? 죽통을 한대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세대가 이만큼 차이 나니까. 그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고대 아테네 때인가? 그 고대 그리스인가 이집트인가에서 벽화에 낙서가 있는데 요즘 아래 것들은 요즘 너무 것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대대로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MZ 세대가 막 그렇게 무슨 뭐 불참을 하고 뭐 핸드폰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느낌은 매 시대마다 있었고 아까 저는 장현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의 약간 그런 성향이라고 성향차. 본다. 저도 약간 거기에 동의하긴 해요. 개인의 성향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틀은 확실히 수직적인 구조에서 약간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지 세상 자체가. 뭐 리더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둔다거나. 근데 그게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지. 앞으로 그러니까 더 내 빨리. 얘기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뭐 노인 공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노인 공경.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이 있고 그게 하나의 지식인 거야. 그치. 그게 엄청난 그 노하우였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 받아들이고 취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내 개성을 SNS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짧은 시간에 확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축구나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선후배 문화 그것도 경기장 안에서 예전엔 심했잖아. 아우 심했죠.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도 네. 나도 K리그에서 직접 본 거지만 네네네. 뭐 진짜 옛날에는 K리그 내에서도 모 감독이 네. 경기 중에 선수 부르고 맞아 맞아. 욕하고 관중들이 있는데 다 들리는데.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일로 와 그리고 막 어. 거기 사람들 보는 데서 뭐 하고 이게 80년대 말 80년대 이럴 때는 막 당연시대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려니 원래 그러니까 뭐 그런 체벌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직 관계에 있어서는 그쵸. 상당히 당연시되는 문화에서 오래 살았잖아.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지금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잖아. 경기장 안에서는 선후배가 어딨어? 그런 거 없죠. 그 어느 순간부터 경기장 안에서 선후배가 어딨어? 다 똑같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것 같아.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사회가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그게 이제 당연시 또 여겨지는 거지. 그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지. 맞아. 그런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같은 세대가 바라보기에는 네. 뭐 여러 선수들이 훈련 불참하면서 이적을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네네네. 거라든가 SNS를 통해서 나는 이적할 거야 이렇게 표시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지금 세대들도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선수가 과연 이런 행동한 게 기존 팀에 대한 예인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면 보편화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선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그다음부터는 선수들이 이적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훈련 분참은 그냥 첫 번째 훈련 분참, 디폴트야. 두 번째 SNS, 세 번째 뭐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또 노하우처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바른 방향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엄연히 있고 네. 그 전에 팬들 사이에 약속도 있는 건데 그거를 정당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개가 안 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난 이적을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공개적으로 알아서 따라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금 주한 칸셀루가 바이언 와, 거의 조한 직전인데 칸셀로. 다들 이거였잖아요. 근데 출장 시간이 본인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음. 때문에 감독한테 항명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음. 있다 치는데 뭐 그건 얘기할 수 있는 건 나 왜 이렇게 못 뛰게 하냐. 나 그거 지난 얘기할 수 있다고 경기가 생각해. 중계하는데 네. 약간 느낌이 오더라. 아, 왜냐면 또 리코리스를 기용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 네. 그냥 칸셀루를 또 벤치로 내리더라. 그래서 지금 칸셀루가 지금 또 여기서 쉬어야 네. 될 타이밍은 네. 아닌데 네. 좀 이상했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했더니 바로 그 기사가 터지더라고. 그쵸. 불화가 있었고 근데 지금 맨시티 팬들이 화나는 건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팀 바이언 쪽이랑 먼저 이거 한 다음에 격자를 들고 왔다. 서류를 들고 와서 나 나갈란다. 음. 그럼 이게 맞는 거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속도를 봤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덜컥 터진 거잖아. 했잖아요. 그거는 선수하고 구단이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거의 불가능해요. 저는 약간 그래도 좋아하는 팀이 한 팀 있고 형님도 그렇고 뭐 덕일인 전북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 난 그런 선수들은 사실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도 팀 분위기에 치는 선수는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런 약간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스포츠로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이 워낙에 팍팍하고 진짜 통수 치고 배반하고 반목하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운동을 보면서는 약간의 낭만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많죠. 환멸을 느끼게 하는 거야. 야 여기도 이러는구나.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똑같지만 이 또한 낭만은 없네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진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맥시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에게 원클럽맨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원클럽맨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인데 나의 선수 생활 모두를 한 클럽에 쏟아부으라는 건 어려운 일이지.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이게 일은 아니야. 선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구단이 원하지 않을 수도 그치 있고 맞아. 구단을 하고 싶어도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낭만. 이 선수가 그냥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서 데뷔해서 여기서 최고의 선수가 돼서 여기서 은퇴한다. 은퇴. 그리고 나서 감독으로 돌아와서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샵이 지금 좋은 거야? 차비 감독 많이 발전해야 돼.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래도 계속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네, 레알 마드리드하고 승점 차가 5점 차니까. 소시에다드랑 비교가지고. 어. 여하튼 뭐 괜찮아요. 네. 그래도 너 열심히 개인 방송하고 있더라. 그럼요. 바르셀로나 경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요즘에는. 네, 코파델레이 경기밖에 못 하니까. 네.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형 같이 와서 보시죠. 좋죠. 네, 같이 와서 한번 네. 보시죠. 네. 약간 그 군 생활도 요즘에는 바뀐 거 같고 근데 군 생활은 너무 부조리가 많았으니까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형님이 원래 있으셨던 영화판에 계시진 않으니까 근데 아마 형 예전에 영화 쪽도 보면 분명히 좀 부조리라거나 많지. 얘기는 못하지만 엄청 많죠. 너무 많지. 얼마나 많았을 얘기해도 거예요. 돼. 얘기해도 돼. 근데 그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지,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동 시간도 바뀌어서 딱 시간 되면 이제 퇴근하고. 옛날엔 그냥 밤새는 게 일과니까. 그래도 내 친구가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 영화판에서 그거예요. 그 옷. 그러니까 사극이면 의상. 의상 그걸 하시는구나. 다 해요. 그래서 의상. 와, 그거 힘들 것 같다. 근데 지금 거의 팀장급 위죠. 네. 의상은 안 됐는데 퇴근 시간 되면 다 보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근데 자기가 막내 때는 며칠 밤을 새서 그걸 다 꼬매고 앉아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그분 입장에서는 씨 억울하다 이런 생각 할 수도 그렇지. 있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사실 라떼는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간 요즘에 다시 뭐 축구 얘기하자면 옛날에 뛰었었던 선수들이 요즘에 코멘테이터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선수들 그런 거 보면 막 이러잖아. 특히 약간 맨유 레전드들이 그런 거 막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퍼디난드가 그랬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식당 들어가고 이럴 때 선후배 그 문화가 좀 있다. 선배가 먼저 먹고 그다음 후배가 먹고. 퍼디난드가 바꾸면서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보면 해외도 그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좀 해외 역시 스포츠 클럽은 최소한의 규율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제 좀 빅클럽일수록 보수적인 규율들이 있는 클럽들이 있고 남아시아 이런 데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축구 같은 종목에는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인데 근데 그에 반해서 요즘에는 진짜 보면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난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에이전트나 선수들이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그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축구라는 팬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스포츠 아니에요? 그죠. 팬을 위해서 하는 프로스포츠고 팬이 주인인 이 프로스포츠에서의 어떤 직업 윤리적인 측면이지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요즘에는 좀 너무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팬들이 있다. 우린 팬을 위해서 이런 얘기들 선수들이 그래도 되게 의무적으로라도 네. 이렇게 멘트들을 다 했거든. 근데 니네 그러면 안 돼. 요즘은 액수들도 선수들 몸값이 너무 너무 커지고 크니까 야, 저 세상 얘기 이쪽에 아니야. 그 선수 하나가 기업이 되고 그렇죠. 거기에 에이전트가 껴갖고 비즈니스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무시되는 것 같아. 좀. 약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냥 그 이익 때문에 네. 그런 직업 윤리 자체가 그냥 무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팬이 뭐 알게 뭐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좋은 방향 아닌 것 그렇죠. 같아. 팬들이 있어서 스포츠가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그 연대 최희암 감독 물론 그분은 이제 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이 그 얘기 많이 했다면서요. 공놀이. 너네 팬들 없으면 너네가 볼펜 한 자로 직접 만들 수 없는 그거면 이 사람들한테 고마운 거 알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프로스포츠가 저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또 팬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계약을 어기고 예를 들어 이적하는 방식도 당연히 본인이 이적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식으로 팬들을 배반하는 행위를 너무 공공연히 하는 게 모든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분위기는 조금 지양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만 축구가 어쨌든 팀 스포츠고 11명이 해야 되는 개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저는 이기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챙길 거는 확실하게 챙기고 그래. 가는 게 있어야 그걸 무시할 수는 되잖아요.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런 팀워크 자체 해가 될 정도의 선을 잘 행위는 지켜야지. 맞아. 그 네. 선이 되게 중요한 주타기를 거야.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아까 전에 지현이 형이 얘기한 부분 중에 순간적으로 100% 동의하게 된 부분은 선수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요즘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벌어들인 왜냐면 돈 이런 게. 그 넷플릭스에서 네이마르 관련 있죠. 다큐멘터리를 다큐 있어요. 봤는데 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네이마르 관련된 회사라는 거죠. 네이마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SNS 어떻게 하고 광고 어떻게 하고 거기다 네이마르 친구들은 월급 받으면서 놀아주고 그렇다면서요. 있고 네. 아니, 네이마르 친구들이 계속 붙어있는 게 난 이상했거든. 걔네들이 월급 받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그런데 근데 그게 그럼 멘탈 케어거든요. 그지? 결국 이제 네이마르가 하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럼 기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무대에서 뛰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제리 메가이어 같은 에이전트 영화 보면은 아, 그 영화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는데. 진짜 에이전트가 그 선수 한 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보이잖아요. 약간 낭만의 네. 그런 느낌이죠. 물론 쇼미더머니를 외치긴 하지만 아, 네. 계속해서 그런 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에이전트가 얘가 잘하고 있어도 얘를 이적시켜야지 돈이 돼. 돈이 그 피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그 기업이 얘를 이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수료가 떨어지는 그게 거니까.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선수가 불만이 있어. 내가 이스타TV에 불만이 있어. 어떤 불만이 있으시죠, 형님? 아니, 불만이 있다고 치면. 네네, 네. 불만이 있다고 치면 내가 SNS 뭐 이런 데 올릴 때도 없었고 나 불만 있어 하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는 저기 숲에 가서 지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자를 만나서 그치. 내가 이런 불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내 에이전트가 가서 불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나는 SNS를 그냥 쓰는 거야. 아 이건 진짜 골치 아프네. 다이렉트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 축구 구단 입장에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조금만 돌아가면 규율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수적인 빅클럽일수록.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수는 규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구단은 체계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런 걸로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그 체계 안에서 벗어나는 선수들은 사실은 다 보내야 된다? 보내버리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선수가 나가는 과정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결국 이 선수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훈련도 불참하고 막 이 정도라면 보낼 때 최대한 수익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틀리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아까 형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가 선인가. 이 정도면 아 그래 뭐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다 그럴까 봐. 저는 약간 막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면 꼰대고 그걸 참으면 꼰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훈련불참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태업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어이가 터지나요? 아니 시대가 변해도 아니, 뭐 변한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들이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거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네. 영입하려는 클럽에서는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너 왜 정지됐니? 뭐 형 고장난 거 아, 같아. 지금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그럼 바르셀로나가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순간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하지 마. 네, 라포르타 회장이 약간 부추긴 것도 약간 있어요. 어쨌든 뭐 엄청나게 뭐 축구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뭐 세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각 분야에서 다 있으니까. 근데 맞아요. 유독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훈련 거부하는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야 이게 무슨 시대 흐름 같은 건가? 그런 생각들을 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원래는 한 이적 시장에 한 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5명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SNS에 써 훈련 안 나와 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항상 이런 얘기 하지만 마음이 점점점 급해지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선수 주위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기회 놓치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나가야 돼. 이번에 뭘 해야 돼. 이번에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클럽하고 연결되는 선수들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실력을 보유했고 그만한 기회를 또 받아요. 그런데 주위에서의 얘기라든가 뭐 자기의 자칫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급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미 런던으로 가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맨체스터로 가 있는데 구단이 안 받아주면은 결국 뭐 땡깡 부릴 수밖에 없지 뭐. 형 미혼이실 이렇게. 때 네. 너무 예쁜 여자가 네. 야, 술 한잔 하자 네. 그렇게 유혹이 오면 네. 다음날 스케줄 안 나가요. 미안합니다. 네. 근데 뭐 다 공통 아닐까요? 그래 다 그런 그래. 거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네. 기회는 잡아야죠. 기회는 잡아야 된다. 네. 기회는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아, 지금 너무 같은 이제 질문은 이적료나 이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요. 에이전트들도 뭔가 기회가 있으면 이게 한번 땡기자. 그렇지 본인도 지금은- 에이전트 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의 자발적 의지로 그렇게 한 선수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선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론 에이전트가 시켜서. 모든 책임은 어느 선수가 약간- 지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근데 사실 선수의 의지도 다 방연이 되는 거고 에이전트가 소시계질하고 야 에이전트가 이건 너 이번 타이밍이야. 맞아.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시켰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전트 얘기는 그런 거지. 야, 이번에 이적할 타이밍이야. 다음에는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다 받아줬고 우리 조건 다 받아줬어.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 원 소속팀이 뜨뜻매직을 안 된대. 하나? 야, 야, 한번 그럼 강하게 가자. 한번 강하게 보여줘야 돼. 자, 봐, 쟤. 옆 동네 누구. 골치 아프다. 얘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연쇄 작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르르르 다 이런 게 네. 아닌가. 팬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보기 좋지만은 않다.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는 글쎄 내 생각에는 B클럽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 아. 왜 그러냐면 그게 이탈리아에선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잉글랜드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니. 강인이는 성향상 꼬마가 맞을까라는 부분에는 난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 근데 차라리 오퍼온 팀에는 브라이튼이 낫지. 오히려. 이강인이 지금은 여기서 B클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거치면서 출전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본인 스타일 살리면서. 어.